남편 덕분에 떠놓고 증거 없다고 혼전 계약서고 나발이고 위자료 못 주겠다고 배째라고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또 발작 버튼 눌린. 그 누구보다 외도의 극렬히 붕괴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오하라. 발작 버튼? 저기요. 아니 그럼 이런 똥물에 축여 죽일 년놈들을 맘 편하게 뒤통수치고 토끼게 놔둬? 둘 다 피리 캐릭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인과응보가 존재한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똥물에 튀겨 죽일 개털이 된... 인과응보의 산증인 오하라 전남편 씨 아닌가? 똥물에 튀겨 죽일 인과응보의 산증인 하라의 전남편 구은범이 같은 로펌에 재입사하겠다고 찾아왔죠. 왜? 쟤 들어오면 제가 나가요. 선택하세요. 저예요. 구은범이에요? 도대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파탄났길래 용서를 구하는 전 남편에게 치를 떠는 걸까요? 너도 이제 내 진정성을 좀 알아주면 안 되니? 용서까진 바라지도 않아. 용서.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실 매달 하라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줘야 하는 은범은 외도를 저질렀던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이번 달 위자료 왜 안 넣었어? 미안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못해서 바로 부를게. 제발 그러죠. 제발. 웃어. 인증이 안 되잖아. 됐다! 됐다! 하지만 은범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삶이 궁핍했는데 한때는 하라와 같은 두학 로펌 변호사였지만 나가서 차린 개인 사무소는 쫄딱 망해버렸죠. 얼른 침대 싸. 그동안 고생했어. 개 반성 많이 했어.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된 우강우, 아니 서 대표가 둘의 재결합을 바라며 오갈 데 없는 은범을 받아줬습니다. 쟤 좀 다시 받아줘라. 어? 정말 하라와 다시 잘해볼 생각인지 은범은 재입사 조건으로 난해한 사건을 맡은 하라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능글맞게 굴죠. 도와줄 테니까 재판에서 이기면 나 사무실에 들어오게 해줘. 나가? 아니, 나가? 바로 얼마 전 변호사님? 하라가 맡았던 난해한 사건은 스타 배우 한도훈의 이혼 청구 소송건이었는데요. 예전부터 팬이었는데 그럼 좀 깎아주십니까? 간통법이 사라지면서 잘나가는 스타 변호사인 하라는 거침없고 화끈한 언변으로 상간자의 외도에 대해 완벽한 독수법을 설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민사로도 충분히 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위자료 최대한 높게 때려서 이혼 소송을 거시고 불륜 상대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그 두 사람의 회사에 어떤 소송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미친 사람, 악마, 사이코라서 우리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다. 이 불륜 종자들의 특징이 뭐다? 개소리를 아주 잘한다. 열띤 방송활동 중 도훈의 매니저 이동현이 사건 수임을 부탁하러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상대방의 외도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도훈은 재혼할 때 혼전 계약서를 썼죠. 좀 신중하게 하고 싶었죠. 수현 씨,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수현 씨 하나 때문에 지금 몇십 명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 작품 활동 중 무명 배우였던 나수연의 순수함에 반했던 도훈은 가볍게 만나려 했습니다. 내가 친구가 없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혼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친구해줄까요? 그러다 두 사람은 점점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행복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면서 소송의 여신 하라가 혼전 합의서에 명시된 위자료 50억을 받아주길 바랬죠. 나수연 씨가 외도를 하신 거죠? 받아보죠 뭐. 그 50억. 문제는 수연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던 도훈이 불면증으로 인한 의처증이 의심됐습니다. 이 뇌내망상으로 일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아니야? 의처증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도훈은 알아서 해결하라며 막무가내로 나왔죠. 나는 어쨌든 의처증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해요. 그러라고 고용한 거니까. 난처한 상황에 처한 하라는 의처증 승소 판례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고 잘 돼가? 너 아직도 안 갔니?
가긴 어딘가.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마성의 전 남편 은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래? 말래? 교묘히 빠져나갈 어떤 수를 알려준 은범은 아직 하라를 사랑하는 듯 보였는데요. 너 아직 하라 사랑하잖아. 관심술도 배우시나 봐. 야, 척하면 척이지. 현재 당사자 신문 중인 하라는 만날 당시 동훈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데 병원을 권할 정도면 그냥 차라리 끝내고 말지. 왜 굳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군요. 수연의 대답에 하라는 은범의 조언대로 의처증에서 변심으로 프레임을 옮기는 거지. 의처증에 맞춰진 쟁점을 수연의 변심으로 교묘히 옮기죠. 피고 한도훈 씨는 결혼 전이나 후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가엾은 의처증 환자인데 한마디로 변한 게 전혀 없는데 변한 건 당신이군요. 그러니까 이 이혼의 진짜 청구 원인은 한도훈 씨의 의처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변심이 진짜 이유네요? 도훈을 향한 그토록 헌신적인 사랑이 변심한 게 다른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 아니냐고 압박하는 하라. 사랑하는 남편의 끝없는 의심으로 지쳐 있었던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게 그 이유입니까? 대답하세요. 그게 이유입니까? 이상입니다. 상대방과 연관계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중에. 끝내 승소한 하라는 혼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50억의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절반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집에 그만 갈까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줄게. 이제 그만하자. 이례적인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도훈은 상대방의 외도를 끝까지 입증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만 지나갈 사람은 있고 동시 살면 살아요. 뭐로 이렇게까지 힘들... 말해. 정말 충격적이게도 수연의 불륜 상대는 도훈이 신뢰했던 매니저 이동현이었고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이혼이 급한 건 저쪽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외도 증거가 없다는 걸 엿들은 동현이 책임을 지우기 전에 이혼을 서두르려 했죠. 니들 둘이 통화 중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열받은 도훈이 그만 좀 해. 웃네. 풀악셀을 밟아버립니다. 까딱하면 인명사고를 낼 뻔한 도훈은 정말 간신히 멈춰섰는데 괜찮아요? 하라는 나를 망가뜨린 사람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게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조언하지요. 당신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마. 쉽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나도 당신이랑 똑같았었으니까. 나는 10년을 만났던 남자한테 배신당했어. 기록적인 위자료를 받아낸 하라를 동료 직원들이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된 은범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하게 축하해주려 하죠. 이따 7시 문라이트. 왜 직장 동료랑 그런 로맨틱한 데서 예약까지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내키진 않지만 약속 장소로 향한 하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리는데요. 약속 있었어? 둘이 먹지 날 왜? 저기 오늘 형이랑 저랑 약속이 아닌데요. 저희 오늘 소개팅 아닌가요? 하라를 재혼시켜서 위자료를 내지 않을 꿍꿍이로 보이는데 짜잔 서프라이즈. 은범은 정말 남이 될 생각일까요? 괜찮으세요? 네. 하라가 출연한 방송의 애청자로 절친한 형 은범에게 소개팅을 부탁했던 민재겸은 완벽한 스펙과 훈훈한 외모를 갖췄는데요. 컨설턴트래. 외국계 회사?
잘생겼네. 야, 잠이라도 자. 자자. 그런데 하라는 덜컥 다른 남자를 소개해준 전 남편의 무심함이 서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칭 남성 문제 전문가 은범이 신들린 말발로 의뢰인을 설득해서 하라와 공동 선임을 하려 하지요. 네가 바로 성기능 장애 전문가다? 왜? 거기에 문제라도 생기셨나? 설마. 에베베베베베. 언젠가부터 남편이 나랑 잠자리를 안 하는 거야. 공동 선임한 사건은 하라의 친구 임상은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청구 소송으로 뚜렷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야, 김무지! 오빠가 자꾸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 와이프가 너무 잘 나가서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그것 말고는 딱히 이유를 모르겠어. 별개로 그동안 재겸에게 계속 애프터 신청을 받았던 하라는 까짓것 한 번 자고 은범의 자존심을 짓뭉개라는 조언을 받지요. 감히 너한테 남자까지 붙여주는 그 정신 나간 전 남편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박한 복수 아니니? 뭐 글쎄다. 뭘 그렇게까지. 조언대로 하라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재겸에게 덜컥 잠자리를 권유하는데요. 저는 오늘도 괜찮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한테 같이 자자고 하는 취미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자자고 하는 건 더 아니지 않아요? 세심한 매너를 겸비한 재겸이 호감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진 하라. 이 상황에 맞는 말인가 싶지만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3번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흠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려 깊은 재겸이 저돌적인 면모에 다음에 만날 땐 말 놔도 돼요? 알았어요. 반말을 허락한 하라가 거침없이 입술 박치기를 하려 합니다. 안 돼요. 키스를 거부당한 하라는 자존심이 팍 상하지요. 소름 끼치게 싫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지. 양치 안 하고 키스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좀 있어. 얼마 후 재판에서 하라는 상은의 남편 김무진의 성기능 문제를 규책 사유로 주장하는데요. 심각한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성기능 장애요? 이제 흡사 테니스 시합처럼 서로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성기능 장애 입증을 위해서 피고가 비뇨기과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좀 제출해주면 좋겠는데요. 아주 사람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냐? 그리고 뭐 거기에 문제도 없지만서도 성기능 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일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성기능 문제가 있는데도 숨겨왔다면 부부간에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비뇨기과 검사를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려요. 진짜 별의별 이혼 소송이 다 있네요. 이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며 이혼 소송을 해왔던 하라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재겸의 순수한 꿈을 응원하는데 순수한 것 같아요, 재겸 씨. 칭찬이에요, 이게. 비밀. 지난번 재겸의 선전포고대로 서로 말을 놓으며 더욱 친밀해지지요. 반말하니까 좋지, 재겸아. 좋다, 하라야. 색다른 감정이 물밀듯 밀려온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왜? 한편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은범이 무진을 만나보겠다고 나서는데 괜히 저쪽 만나서 심사 건드려가지고 일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해봐. 무진을 불러낸 은범은 성기능 검사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처럼 설득합니다. 각도 검사에 호르몬 테스트 1박 2일로 입원해가지고 새벽엔 문제 없는지 뭐 그런 것도 검사하고 강직성 테스트다 뭐다 아유.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무진을 설득했던 은범이 공로를 과시하고 나 군범이잖아. 너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다고? 미쳤어 진짜. 야 뭐야? 또 일어나. 그 때문인지 하라는 자신을 챙겨주는 은범이 사뭇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그냥 지하철을 타. 이런 차에 네 하나뿐인 목숨을 맡기고 싶냐? 걱정되면 위자료 좀 깎아주던가. 바로 그때 어떤 여자를 본 하라가 시선을 빼앗기는데요. 그 여자 같은데? 누구? 기서희. 하라가 목격했던 기서희는 은범이 끝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었죠. 옛날에는 기서희 그 여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우라가 치밀었다. 근데 이제는 너무했다? 싶어. 그보다 시급한 문제는 상은의 외도 증거를 상대 측이 밝혀냈다는 사실입니다. 상은아 이거 진짜 맞아? 아니라고 한번 말해봐봐. 더 심한 것도 보여줄 테니까. 상은은 무려 10살이나 어린 연하의 대책 없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25살짜리 애가 10살이나 많은 유부녀한테 하는 말을 믿냐고. 나 그 사람 사랑해. 아, 지난 4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해 공허했던 상은이 앱으로 만났던 사람이었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잖아. 누가 뭐래도 삶의 이유가 되어준 그 사람을 상은은 포기할 수 없어 보였죠. 손가락질 많이 받을 거예요. 아시죠? 그것만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헤어져도. 곁에서 듣고 있던 하라는 불륜을 응원했던 은범에게 화가 치밉니다. 뻔한 새끼. 그것만 감당할 수 있으면 헤어져도 괜찮아? 너 아주 불륜 컨설턴트 다 됐다. 상대의 외도로 이혼을 했던 하라는 같은 입장인 무진이 이혼을 거절한 이유가 복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 아직 상은이 사랑해요. 아 그러면 아내를 사랑함에도 부부관계를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돼야죠. 제가 싫어서 안 합니까? 아 그러면 성기능 장애를 인정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저 그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무진은 탈모약 부작용으로 인해 못하는 곳이었죠. 탈모? 약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였대. 아내가 승승장구하자 스트레스성 탈모가 왔던 무진은 자존심상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부관계 대신 머리카락을 좀 선택해도 되겠냐? 이 말을 하는 게 차마 입에서 안 떨어졌대.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 만큼 친구 부부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몸의 대화를 나누길 응원했던 하라. 아자, 화이팅!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라는 이혼을 결심한 듯한 상은의 전화를 받습니다. 너 진짜 후회 안 하겠어? 하라야. 키. 그렇게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들끼리 이혼 조정 기일을 잡기로 하는데 그 요새 여자들은 잠자리가 그래 중요한가? 변호사님도 그래요? 이봐요. 그 본인 물건에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어때요? 파렴치한 상대 변호사의 희롱을 은범이 용납하지 않죠.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녹취 자료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니다. 아시죠? 그간 사건을 공동 수임했던 은범이 보여준 다정한 면면들에 하라는 자신을 버리고 기서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여자를 얻겠다는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약속 장소에 나온 재겸과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때 기서희가 은범과 함께 등장합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라는 은범과 다시 붙어먹은 기서희에게 날선 언사로 저기를 드러내는데요. 취향이 참 독특하다, 기서희 씨. 하라야. 단물 다 빠진 거면 취향 아닌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가 보죠. 내 취향에 관심 있어요? 아 그리고 단물이 빠졌는지 아닌지는 이혼한 오하라 씨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의 표독스러운 반격에 치를 떱니다. 아 잠이 와? 남은 열받아 죽겠는데? 그니까 상간녀한테 뺨 맞고 왜 우리 집 와서 난리야? 하라는 자신을 위하는 척 얄팍한 친절을 베풀었던 은범에게 배신감을 느끼지요. 그냥 죽이자. 살인 한 번이면 참으린 셋을 면할 수 있댔어. 그치. 당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한 은범이 흠칫 놀라는데요. 뭐해 여기서? 일하잖아.
언제부터 다시 만났어? 은범은 법률 상담차 만났을 뿐 절대로 아무 사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단물이 법률 지식이라는 뜻 아닐까? 하라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서희의 양육권 변경 소송에 대리인으로 나서려 합니다. 걔는 도와줘야 되고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내 기분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 뭘 알았어요? 너한테 배려 같은 거 안 바란다고. 내가 잊었어? 우린 남남인데. 어쨌든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러자 하라는 은퇴한 야구선수 정준경의 기사를 찾아보지요. 그 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셨기 때문에 당일 방송 일정을 마친 하라는 준경과 건너 아는 사이인 PD에게 어떤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PD님 동생 부인의 친구의 선배가 아니라 동생 부인의 선배의 친구. 그렇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요? 그렇게 준경의 양육권 사건을 하라가 수임하자 은범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손 떼. 이게 말이 돼? 준경은 서희의 전남편으로 쌍방 대리를 맡은 하라와 은범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고됩니다. 둘이 한번 붙어보죠 뭐. 은범은 서로 아는 사이인 만큼 매너 있게 변론을 하자고 부탁하지만 군범 씨. 진짜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양육권 싸움은 원래 전제인 거 몰라? 서부 개척시대 마냥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일촉즉발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악몽에서 깬 은범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작합시다. 재판에 지각한 은범이 서둘러 뛰어들어오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맨 하나만. 직후 변호를 시작한 두 사람의 사심이 변론에 첨가되면서 아주 열띤 양상을 띠기 시작하지요. 자꾸 제 말 끊으실 겁니까? 우리 서로 말 안 끊기로 약속할까요? 그쪽에서 먼저 끊으셨는데. 이고 대리! 좀 앉으세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앙금이 남은 하라는 자식과 만날 예정인 서희를 노골적으로 견제합니다. 걱정 마세요. 뭐 애한테 아빠 욕이나 그런 거 하면 조사관이 알아서 컷할 거고. 욕은 누가 욕을 한다 그래요? 야, 빨리 지나갈게요. 그날 하라 씨한테 얘기 듣고 진짜 놀랐어 나. 공적으론 소송 전 상대라 날선 태도를 보였지만 하라는 아직 은범에게 사심이 남아있었는데요. 싸웠거든. 바에서 형 마주친다. 얼마 전 서희와 함께 있는 은범을 마주치고 침울해졌던 하라는 데이트를 망쳐서 기분이 상했던 재겸과 싸웠지요.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까지 연락을 안 했어? 재겸은 아직 하라가 은범에 대한 마음을 정리 못해서 싸운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형을 정리 못한 것 같아.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하라는 정말로 은범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2007년 당시 은범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하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 알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아니. 하라의 사소한 궁금증도 중요시했던 은범은 애정하는 하라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죠. 라이브가 훨씬 좋대. 같이 갈래? 약속 당일 지각했던 하라의 손을 은범이 잡고 뛰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던 두 사람.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하라와 은범의 풋풋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은범아. 선배 안녕하세요. 이때 캠퍼스 커플로 발전했던 두 사람을 지인이 사진으로 남겨줬죠. 셋. 엄마 생일이라 본가에 들렀다가 본의 아니게 애틋한 추억을 돌아봤던 하라가 귀가하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싸들고 귀가한 하라를 재겸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치 좀 나눠주나? 열렬히 하라를 애정했던 재겸은 냉전 중인 하라와 화해하려고 들렀는데 연락이 안 되길래 그만하자는 건가 했어. 그냥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은범에 대한 마음을 정리 못해서 심경이 복잡했던 하라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리가 간단히 되는 게 더 웃긴 거지. 괜찮다고. 애가 날 보기 싫다 그랬다고? 얼마 후 면접 교섭일에 은범이 서희의 딸 정다울과 만나는데요. 뭐 만든 거야? 기요틴이요. 사람 머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울이 되게 재밌는 아이네. 거짓말.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원래 이상한 게 재밌는 거야. 어릴 때 집을 떠났던 서희를 만나기 싫어했던 터라 모녀의 만남은 서먹하지요.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자 은범은 어떤 비장의 카드를 쓰려 합니다. 그냥 증거 제출해야겠어. 더 미루지 말고. 이길 수 있어? 그 비장의 카드는 가정폭력을 당했던 서희의 병원 진료 기록이었죠. 가정폭력범한테는 애 잘 안 줘. 알지? 패소할 가능성이 역력해진 준경이 맞대응을 부르짖자 우리도 카드 하나 있잖아요. 그거 까요. 하라는 합의부터 해보자고 달랩니다. 제가 저쪽 만나서 합의해 볼게요. 둘 다 그냥 덮고 가자고. 그런데 합의하러 간 하라가 함께 집에서 나오는 은범과 서희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다. 얼마 후 재판에서 은범은 예고대로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하는데요. 왜 인제 제출해요? 다 끝나갈 마당에. 아, 당시에 두 사람 거주지가 전남 광주라 의사랑 간호사 진술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타당한 변명에 판사가 수긍하자 이에 맞서 하라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희도 이제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원고인 기서희 씨가 당시에 애랑 남편을 버리고 떠난 건 외도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사실 아닙니다. 일단 읽어보고요. 서희의 외도 상대로 지목당한 대상은 현재 원고 측 대리인, 즉 하라의 전 남편 은범이었고 판사님 잠깐만요. 바람 핀 적 없습니다 저희.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라와 은범의 이혼에 관한 충격적인 이해관계가 드러납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같이 바람 핀 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라야, 미안해. 양측 대리인들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재판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저기요. 그냥 은범이한테 들으세요.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동작 그만! 무슨 이런 막장 재판이 다 있어! 판사 생활 20년 만에 별꼴을 다 보겠네. 아니 변호사님 뭐예요 이게? 뭐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자세한 내막을 듣지 못한 하라는 맨발도 불사하고 앞서간 두 연놈을 붙잡는데 제가 들을 얘기가 좀 있지 않나요? 둘이 하세요. 일정이 있는 서희가 사정하자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연락처만 받으려 하죠. 전화해요. 다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서희가 건네준 연락처는 가짜였죠. 저 또라이 진짜. 결국 설명을 해주게 된 은범이 고작 결혼 생활에 지쳐서 그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권태기였다는 거야? 비슷하지? 아니, 바람이 거짓말이면 최소한 그거보단 더 심한 게 나와야지. 너무 하찮은 이유라 도저히 납득할 것 같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했는데 납득을 안 할 것 같아서라는 말은
죽어도 널 안 놔줄 것 같아서 라는 말인가?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랑 기서 씨랑 집에서 같이 나오는 거. 얼마 전에 서희와 함께 있었던 것도 서희의 부모님 건물에 은범이 새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야. 확인해봐. 인과응보지 뭐. 지8자 지각권 은범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 이유를 동료들에게 들려주려 하죠. 볶음밥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 돼. 무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의 신혼은 뜨거운 사랑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타올랐는데 신사 언니. 오케이. 처음엔 좋았지. 소꿉놀이 하는 거 같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 사소한 문제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고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매사가 그런 식이라는 게 문제지. 사랑하는 하라와 싸우기 싫었던 은범이 혼자 치우고 있었어? 같이 치우자니까. 하라에게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응? 착해. 상추랑 키위에 엽산이 많대. 임신 준비할 땐 엽산 많이 먹어야 된다더라. 하라는 자식만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질 거라 여겼는데 하나가 딱 애를 가지자고 하는데 근데 조카를 돌보느라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누나를 본 은범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지요. 누나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어. 저러다 애 다치면 어쩌려고. 온 김에 네가 봐줘. 누나 눈이 너무 아프다 동생아. 여기서 이대로 애를 낳아놓으면 내 인생이 그대로 관짝으로 처박히겠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자녀 계획에 매진했던 하라는 사랑을 잃은 게 쪽팔리고 후회됐습니다. 우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간을 돌리고 중요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만큼 의기소침해진 하라는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해 아쉬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애도 낳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수도 없이 해온 이혼 전문 변호사 맞아? 홍 대표의 진심 어린 위로에 힘입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은 재판 일정에 최선을 다하려 하죠. 땅 파는 건 좋은데 손잡아 줄 테니까 도로 올라와. 마음을 다잡은 하라는 양육권 분쟁 중인 정준경에게 사과부터 전하려 합니다. 준경 씨 편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믿으시고 다음 길 잘 준비해봐요. 그런데 답신이 없는 준경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무단 출국할 계획이죠. 얘랑 같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난 그래서 소송이 끝난 줄 알았지. 그 전에 준경은 모녀끼리 시간을 보내게 해줬는데 다울아 우리 이제 내릴까? 미국 가기 싫어요. 너무 먼 곳 같아.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울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다시 말해봐. 잠깐만. 같은 시각 하라는 불법적인 미국행을 서두르는 준경을 설득 중인데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적용될 거예요. 이거 심지어 형사법인데. 그건 이미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구했습니다. 얼마 전 재판을 망친 일로 준경은 더 이상 하라를 신뢰하지 않았죠. 확보한 녹취록을 들고 은범이 찾아간 서희는 자신에게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들려줍니다. 난 내가 모성애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어. 어쨌든 애 놔두고 도망쳤으니까. 근데 아니야. 도망쳐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난 되게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괴물이 될 만큼 강하지도 않다는 걸. 미안. 설득 실패로 모녀간의 연을 끊어놓게 됐다고 생각한 하라를 데이트 중인 재겸이 안심시키죠. 어쨌든 그 아이는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적어도 그 아빠는 애를 버리지 않았잖아. 한편 출국을 앞둔 준경은 긴장한 딸 혼자 화장실에 보내는데 미국에 가기 싫었던 다울이 아빠가 한눈판 사이 혼자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죠. 같은 건물에 사는 서희의 엄마가 은범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가 지금 빨리 병원을 좀 가야 하는데. 은범의 연락으로 사고 소식을 들은 하라도 응급센터로 찾아옵니다. 나가서 얘기해. 은범은 다울이 큰 수술을 받게 된 게 꼭 하나 탓인 것처럼 책망하는데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의뢰인 불법 행위를 돕냐?
야, 애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혼자 엄마한테 가겠다고 도망을 다치냐고. 나도 말렸어. 정준경 씨한테 이러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설득을 했다고. 근데 내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해? 그럼 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게 떠오른 하라의 감정이 격해지죠. 애초에 그 두 사람이 이혼을 안 했으면 됐잖아. 그렇게 다우리 엄마를 왜 다우리 버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다 나 때문이야. 이전에 약속한 대로 재겸이 낙심한 하라를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했던 준경이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하죠. 정준경 씨가 포기하겠대. 은범은 일전에 괜스레 하라를 탓했던 걸 사과하는데 미안해. 아니야. 서희 씨한테는 내가 많이 미안해한다고 전해줘. 알아? 이미. 재경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하라는 이제 위자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안 받을 거니까 단발부터 주지 마. 이후 은범은 무사히 수술을 받은 다월의 병문안을 가는데요. 좀 이따 오빠 온대. 아, 정준경 씨. 다우리 눈 떴다. 의사쌤 좀 다시 불러올게. 잠깐만. 의식이 돌아온 다울이 곁을 지키고 있는 은범의 손을 꼭 잡아주죠. 그런데 밥 잘 챙겨 먹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은별이도 딱 우리 다우리만 했었지. 은별이란 또래 아이의 이름을 듣자 멈칫하는 은범. 아, 너 누구라고? 뭐야? 누구 얘기 하나 했어? 양육권 소송에서 이긴 서희가 다울의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뻔뻔한가? 현재 하라는 데이트 중인 재겸과 사귀려 하는데 우리 연애할래? 이대로 하라와 은범은 정말 남이 되는 걸까요? 남이 될 수 있을까는 이혼은 쉽고 이별은 어려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사랑과 인생 성장기를 다룬 법정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지니TV와 EN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하라 역을 맡은 강설아와 구은범 역을 맡은 장승조의 열연으로 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평범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갈등들을 현실적이고 유쾌하게 그려내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니TV와 ENA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